안녕하세요. 1월 27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재정의 우발 채무 등에서 비트코인의 사용과 관련된 큰 리스크가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 평가 손실도 약 2천만 달러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2.0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올해 약 9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성과 사업들을 다양한 지역의 산업으로 확산하고 또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신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먼저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식의 활용과 생활 편의를 더욱더 높이고 또 제조 공정 혁신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가상 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탈중앙화와 개방성, 웹 3.0 등의 특성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함께 전통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별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이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고 있어서 투자 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융투자업자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달부터 이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늘인 27일부터 개인 지갑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연동 가능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초 대면 심사를 거칠 경우에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트래블룰의 도입을 앞두고 NH농협은행이 고객 확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이 개인 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이 NFT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수잔 보이츠키 유튜브 CEO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크리에이터들이 NF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의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튜브가 웹 3.0을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유튜브가 NFT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도입할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트위터 그리고 메타가 NFT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주목받았는데요. 유튜브의 NFT 사업 진출 소식에 다시 한번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이반 체베스코프 금융정책국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의견에 아주 상반된 입장인 건데요. 체베스코프 국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무부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세계는 가상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첨단 기술 산업을 단순하게 금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 기술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가 안에서 개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게임 회사 위메이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대학 발전 기금으로 출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암호화폐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로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요. 국내 대학이 암호화폐로 발전 기부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대학교는 2018년 이 블록체인 연구소와 암호화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학생증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 새로운 대학 기부 문화가 등장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시끄러운 요즘 각국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규제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나라별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미음 기업.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죠. 바로 미국입니다. 작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 브로커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전문 변호사인 마르타 벨처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내 과세 조항인 6050I 섹션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현 인프라법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신원을 알고 해당 거래가 $10,000 미만이더라도 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은 수색 또는 압수를 수행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인프라법에 포함된 은행비밀보호법은 정부가 지금 영장 없이 무단으로 은행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인프라법, 계속해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가상자산 부분과 관련해서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나라도 확인해 볼까요? 티읕 기역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태국입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태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가 재정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태국 재무부 장관은 태국 정부가 1월 말까지 주식 거래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이중 과세에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도 보였는데요. 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징수하려 한다며 이 경우 암호화폐를 팔 때와 이를 다시 태국 화폐인 바트로 바꿀 때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암호화폐는 구매자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플랫폼에서 종종 거래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납세에 필요한 자료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싱가폴, 호주, EU 국가 등이 암호화폐 거래에 VAT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처럼 해당 부분을 우리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국도 과세와 관련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 마지막 나라도 살펴볼까요? 키읔, 지읒, 히읗, 시옷, 티읕입니다. 최근 채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요. 채굴 허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도 지난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채굴 사업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킬로와트당 0.0023달러 수준인데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 현지 채굴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문제, 또 전력난 등 이슈로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채굴 사업자들에게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낮은 전기 비용과 낮은 기온이 채굴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입장에 맞섰습니다. 이렇듯 바람잘 날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 내일은 또 어떤 일들로 우리 시장이 들썩일지 걱정 반 긴장 반이네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주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알트코인들도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황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